실리프팅 이런 분들이 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실리프팅 부작용, 실리프팅 실패 후기 같은 글들을 보시고 아 이거 받아도 되는 걸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원장님 실리프팅하고 젊어 보인다는 소리 들어요 하시면서 인생 시술을 받았다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후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감을 되찾고 똑같은 시술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제가 지난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피부를 시술하며 내린 결론은요, 그건 단순히 비싼 실을 썼는지 실을 몇 줄 더 넣었는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술 받을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내 얼굴이 실리프팅으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리프팅이라는 시술이 무엇인지부터, 또 어떤 얼굴형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떤 얼굴형이 효과가 적을 수 있는지, 또 시술을 결심하셨다면 부작용 없이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까지 제가 지난 15년의 경험을 모두 담아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50대 여성분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실리프팅을 받으셨는데 얼굴이 심하게 울퉁불퉁해져서 몇 달째 마스크 없이는 외출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다면서 하소연하시는데 의사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시술 직후에는 딤플이라고 불리는 약간의 페임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분처럼 몇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심한 울퉁불퉁함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시술자의 경험 부족으로 실이 너무 얕게 들어가거나 너무 과도하게 당겨서 피부에 이제 깊은 페임이 남아버리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실리프팅이 적합하지 않은 얼굴형에 무리하게 시술을 해서 실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똑같은 시술을 받아도 어떤 분에게는 인생 시술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실패하는 시술이 되는 겁니다. 시술의 효과는 내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이건 실리프팅 뿐만 아니라 모든 안티에이징 시술이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 뭐가 제일 효과가 좋아요? 어떤 장비가 새로 나왔어요? 하고 어떤 시술이 좋은지만 궁금해 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 얼굴에는 어떤 시술이 적합한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상 상담 받으러 가면 어떤 병원은 제대로 된 설명도 못 듣고 본인도 무슨 효과를 원하시는지 제대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내 얼굴이 실리프팅으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또 부작용 없이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실리프팅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실리프팅은 의료용 실을 피부 밑에 넣어서 아래로 처진 피부 조직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시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실에 코그라고 하는 미세한 돌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시나 갈고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이 가시들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조직층을 딱 걸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서 고정하는 원리죠. 그래서 처진 얼굴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당겨주기만 하더라도 효과는 있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리프팅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콜라겐 생성 효과에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실이라는 이물질을 감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어내는데요, 실이 콜라겐 생성을 위한 일종의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녹는 실의 경우에 수개월 뒤에 실이 다 녹아 없어지더라도 그 자리에 탄탄한 콜라겐 밴드가 남아서 피부의 탄력과 지지력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의 리프팅 효과와 장기적인 탄력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술인 거죠. 그럼 어떤 실을 쓰는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은 크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유지 기간과 관련이 깊은데요, 첫 번째는 PDO입니다. 아마 민트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성분이죠. 이 PDO 실은 우리 몸속에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면 완전히 녹아서 사라지는데요, 그래서 시술 효과도 보통 1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지 기간이 다소 짧다는 단점도 있죠. 두 번째는 PLLA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부스터 주사의 주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콜라겐 생성 능력치가 아주 강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 탄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뛰어나고 유지 기간은 1년 반 이상으로 PDO보다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단가가 높고 시술자의 숙련도가 낮다면 뭉침이나 심한 딤플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PCR이라는 성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녹는 실 중에서 제일 최신 세대의 실인데요. 그만큼 가장 부드럽고 유연하면서 유지기간도 2년 이상으로 가장 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료비가 비싸서 시술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또 가장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실이기 때문에 시술자를 잘 알아보고 신중히 고르셔야 합니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편이라 즉각적인 효과는 PDO보다 약하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모양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거는 시술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노실은 가시가 없는 매끈한 실입니다. 이건 처진 살을 당기는 리프팅 목적이 아니라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타이트닝이나 피부결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멍이나 붓기, 통증이 적어서 비교적 시술 부담이 덜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유지 기간이 짧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그실입니다. 아까 설명한 리프팅용 실인데요. 처진 조직을 직접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즉 모노실은 피부결과 잔주름, 탄력 개선용이고 코그실은 리프팅, 처짐 개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노실과 코그실을 병행하는 시술 조합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볼륨실인데요. 꼬여있는 굵은 형태의 실을 꺼진 부위에 넣어서 볼륨을 채워주는 용도입니다. 필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볼륨 개선이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리프팅은 이렇게 재료와 모양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의 얼굴 처진 방향, 피부 두께, 원하는 효과에 맞춰 최적의 실을 디자인하고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내 얼굴은 실리프팅의 효과를 얼만큼 볼 수 있을까인데요. 지금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인 실리프팅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는 얼굴과 인생 시술이 되는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프팅을 조심해야 하는 얼굴 유형 탑3입니다. 첫 번째는 심하게 두껍고 무거운 피부를 가진 분들인데요. 피부 자체도 너무 두껍고 그 아래 지방층도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얼굴 살이 좀 많다고 느껴지는 타입이죠. 이런 분들이 실리프팅을 받는 건 마치 얇은 낚싯줄로 엄청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데요. 실의 돌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무거운 피부와 지방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금방 다시 처지거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실이 조직을 걸지 못하고 뚫고 지나가면서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실리프팅을 바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먼저 울세라나 인모드 같은 시술로 지방을 좀 줄이고 피부를 타이트닝 시킨 후에 실리프팅을 해야 좀 더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얼굴살이 너무 없는 분들입니다. 흔히 피골이 상접했다고 하는 그런 유형 있잖아요. 피부가 너무 얇고 볼륨감이 아예 없는 해골형 얼굴이죠. 실리프팅은 지방층과 근막층 사이에 실을 넣어서 그 지방층을 포함한 조직 전체를 끌어당기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 지방층이 너무 얇으면 실이 단단하게 고정될 곳이 없겠죠. 뿐만 아니라 얇은 피부 위로 실의 모양이나 색깔이 그대로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피부가 패이거나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기는 리프팅보다는 오히려 꺼진 볼륨을 채워주는 것이 좀 더 중요한데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지방 이식 같은 시술로 얼굴에 볼륨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생기 있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옆광대가 유독 발달한 분들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의 가로 폭이 엄청 넓고 45도 각도에서 광대가 가장 튀어나와 보이는 분들이죠. 실리프팅은 처진 살을 주로 위쪽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시술인데요. 그런데 이미 튀어나온 옆광대 쪽으로 실을 더 끌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들이 그 위로 뭉치면서 얼굴이 V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적하고 커 보이는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술 디자인이 정말 중요한데요. 광대를 피해서 수직 방향으로 당기거나 광대 쪽으로 쏠리는 힘을 줄여주는 특수한 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이 실리프팅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실리프팅이 인생 시술이 될 베스트 케이스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굴 살이 적당히 있으면서 턱선이나 입가 주변으로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의 가시가 조직을 단단하게 잘 걸어주고 당겼을 때 뭉치는 현상도 적어서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실로 드라마틱한 개선 효과를
변화를 볼 수 있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얼굴의 전체적인 처짐보다는 부분적인 윤곽을 다듬고 싶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심술보나 이중턱을 개선해서 더 세련된 인상을 주고 싶은 분들이죠. 이런 윤곽 교정의 목적의 시술에는 실리프팅이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얼굴이 실리프팅에 잘 맞는 유형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후회 없는 시술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의 숙련도와 디자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담을 다녀보시면 저희는 실을 얼마에 몇 줄 넣어드려요 하면서 실의 개수만 강조하는 곳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디자인입니다. 사람마다 얼굴 처짐의 방향과 깊이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내 얼굴에 맞는 방향으로 디자인해서 넣어야죠. 이게 바로 시술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상담 받을 때 얼굴에 어떤 조직을 어느 방향으로 당겨서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원장님께 시술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실을 사용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PDO, PCL 같은 다양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내 피부 두께와 처짐 정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유지 기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디더라도 오래 가길 원하는지에 따라서 실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흔히 걱정하시는 딤플 현상, 즉 피부가 우는 현상은 대부분 1주에서 4주 안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붓기나 멍,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든 증상 등은 시술 초기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패임이나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회복 과정과 문제 상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지 기간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겁니다. 아까 PDOC를 썼을 때 효과가 1년 정도 간다고 했죠. 그건 리프팅 효과가 1년 내내 100%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이 녹고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차에 만족도가 가장 높고요. 그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서서히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실리프팅은 영구적인 수술이 아니라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지하는 시술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시작하셔야 만족도도 높고 후회도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술 후 관리입니다. 시술이 아무리 잘 돼도 관리를 잘 못하면 염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최소 1, 2주는 음주나 흡연, 사우나처럼 얼굴에 열이 많이 오르는 행동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시술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는 경락 마사지 같은 것도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까지가 시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 실리프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프팅의 개념과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실리프팅은 피부에 실을 넣어서 물리적으로 당기는 시술입니다. 또 단순히 실로 피부를 당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이라는 점, 그래서 처지는 얼굴을 복원하는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인 탄력 개선 효과를 원하신다면 딱 맞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얼굴형, 즉 피부 두께나 지방량, 광대뼈 모양에 따라서 효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효과 없는 얼굴 3가지 유형에 내 얼굴이 포함되지 않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시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거나 시술 디자인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셋째, 시술 전 필수 체크리스트 5가지인데요. 숙련된 시술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 실을 알맞게 사용하고 설명해주는 병원으로 갈 것, 회복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것, 유지 기간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 시술 후의 관리까지가 시술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 이 5가지를 꼭 기억하고 체크해보세요. 실리프팅,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내가 아는 만큼,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만큼 더 그 가치가 커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실리프팅 시술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당연히 공유해 주셔야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